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참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아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지만 그 모르는 분들도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늘 힘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박사님 이번 주는 네. 어떤 내용으로? 지난주까지 좌뇌 선호도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번부터는 이제 우뇌 선호도를 가는데 사실 우뇌 선호도는 어머님들이 교육이 아닌 어떻게 가정에서 훈련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항상 그 아동에 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머님들이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이 없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시험 볼 때만 아니면 놀이터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새는 놀이터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없어요. 노는 아이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같이 나가면 좋은데 바빠서 얘들은 애들끼리 놀이터 가서 놀고 있어라고 했는데 요새는 놀고 있어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은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는데 더 우리는 노출을 많이 그렇죠. 되는 지금은 거겠죠. 우리나라가 이 CCTV나 이런 게 발달이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자부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는 드물어요. 밤에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아이나 마음껏 어른들이 외출하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너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우뇌를 연약하게 키워서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극복하는 힘이 없어. 이게 우뇌예요. 극복하는 힘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거예요. 아이들을 어렸을 적부터 마음껏 정말 어디가 한계인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번 밖에서 뛰어놀게도 좀 해보고 산에도 올라가다 힘들어. 아니야. 오늘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얻고 목말 태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보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이웃 나라에 일본 그 유아교육 현장을 한번 탐방하러 갔었는데 이런 걸 봤어요. 일본에요? 예. 거기는 이제 그 지하실 유아 지하 강당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온돌이 없잖아요. 온돌이 없는데 애들이 와서는 반바지 입고 겨울에 런닝구 차림으로 맨발로 뛰는 거예요. 예. 뛰다가 또 여기는 매트레스에서 굴르고 또 터널 빠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뛰기 시작하는데 교사도 똑같이 뛰는 거예요. 한 20바퀴 뛴 것 같아요. 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뛰니까 그 다음 애들이 들어와서 씻고 수업을 해요. 야,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추운 데서 반바지 반팔 차림에 저렇게 뛰게 할까?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치원이 겨울에 온돌도 없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애들을 시킨다면 과연 학부모나 사회적 반응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설계했다 해서 유명한 유치원이 또 하나 가봤어요. 애들이 직접 설계해서 진 유치원인데요. 갔더니 위험한 나뭇가시라든지 운동장에 위험한 콘크리트 동그란 이런 게 그냥 놀이터라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놀이기구라고. 저 부닥치면 어떡하지? 애들이 머리 다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이 위험한 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 더 위험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애들이 세상을 사냐. 이 안에서 가시덤불도 있는 걸 조심해야 되고 미끄럼틀 탈 때도 조심해야 되고 터널 빠질 때 항상 조심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거를 유아 때는 다쳐도 조그맣게 다치지만 밖에 나오면 크게 다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이들이 개울에서 유아들이 고기를 잡더라고요. 이렇게 이 그물 갖고 옷을 다 버려가면서 고기를 잡고 하는데 예. 야, 정말 저렇게 내 어렸을 적, 나 어릴 때 하는 거를 애들한테 시키면서 그게 하나의 역경지수를 올리는데 야, 우리가 그 시간에 교실에서 다른 거를 통해서 더 물론 지식정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운해적인 면에서는 정신력이라고 하는 이 면에서는 뒤지겠다. 그래서 정말 가정도 그렇고 원에서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이 요만큼만 다치면 조금이라도 다치면 우리 때는 괜찮아. 애들은 다치면서 크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에서도 마음껏 뛰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왜? 마음껏 뛰다가 혹 행여나 다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모두
모두 교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운신의 폭이 너무나 많이 적어졌다는 거죠. 학교도 초등학교도 똑같아요. 체육 시간에 똑같아요. 군대도 똑같아요. 체육을 잘 안 할 수도 예. 있어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고되게 하다 얘가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은 상사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훈련은 전쟁 대비잖아요. 아이들이 평상시에 극복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걸 끝까지 참고 운동장 20바퀴를 뛰면서 그다음 얘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인간관계 삼관계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랬을 때 그래 내가 그것도 참았는데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박사님 지금 요즘에 박사님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어디서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도 엄마들이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로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 키우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요. 지금 나나 우리 손 PD님이나 어릴 적 생각나죠. 그렇죠. 어릴 때 우리가 켰던 생각이 지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지 않나요? 납니다.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거고 군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는 지금 내가 제대한 지 30년이 돼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야 그때 군대 있을 때는 그것도 참았어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아이가 어릴 적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무엇이 있냐는 거. 아이 마음속에 과연 우리 아이는 이만큼 참도록 훈련했어요가 가정도 안 되고 교육기관도 안 된다면 그리고 사회교육도 안 된다면 어디서 우리 아이들의 역경지수를 올려서 얘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이 시기에 그 역경지수가 힘이 돼서 극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깊은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 어떻게 보면 또 이 부모 멘토링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 자녀가 좀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그리고 역경 없이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집중을 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역경을 갖게 해라. 역경기술을 높여야 된다. 자, 사회가 불안하다. 그래서 아이를 집에만 놔둘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대처할까를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내야죠. 놀이터 가서 노를 때 자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서 노는 애가 있고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 쪽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쉽게. 그렇죠. 왜 나가서 극복하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가 그런 상황이 결국 엄마 손에서 벗어나서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그게 결국 학습하고도 연결되고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힘들고 좌절된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포기한다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아이를 만들어가는 건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지난주까지 좌뇌 영역의 그 선호도를 네. 잘 성장시키는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봤으면 이제 오늘 우뇌에 대한 또 선호도를 좀 만드는 방법을 네. 우리 박사님 또 말씀해 주시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네. 좀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네. 다음 주에 좀 구체적인 거 네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운에 그럼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훈련을 시켜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걸 조금 더 강하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주에 구체적인 얘기 들을 때 엄마들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는 내가 어떻게 키웠지? 한 번만 좀 뒤돌아보고 계시고 그리고 해답은 다음 주에 명쾌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모 멘토링 지금까지 뇌과학자 한국좌우뇌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는데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한번 꼭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깊이가 있더라고요. 샵 1069번으로 부모라고 문자 주시면 유튜브 다시 듣기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상에서 선물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5분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 전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 뇌파 무료 검사를 좀 받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연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사연들을 다 읽어보고요. 별도로 여러분에게 추첨되신 분들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